안녕하세요. 세종연구소 우정엽입니다. 오늘은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을 모시고 남북 고위급 회담의 성과와 그 향후 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지난 1월 9일에 남북 간의 고위급 회담이 열렸습니다. 여기서 크게 세 가지 항을 합의를 하였는데요. 일단은 북한이 평창 올림픽에 고위급 대표단을 포함해서 대규모 방문단을 파견하기로 하였고, 그다음에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기 위해서 군사당국 회담을 개최하는 데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반도의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대화와 협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합의를 하였습니다. 굉장히 전격적인 회담 성사였는데요. 이러한 남북 고위급 회담이 성사된 데에 어떠한 배경이 작용하였다고 보시는지요? 작년까지만 해도 북한은 한국 정부의 남북 군사당국 회담 제안과 적십자회담 제안에 대해서 철저하게 외면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북한이 이번에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넘어선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서까지 합의한 데에는 세 가지 요인이 중요하게 작용을 했다고 봅니다. 첫째는 문재인 대통령의 적극적인 남북관계 개선 의지, 둘째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통큰 결단, 세 번째는 국제사회의 초강력 대북 제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무엇보다도 문재인 대통령의 적극적인 남북관계 개선 의지가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사에서부터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필요하다면 평양까지 방문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혔는데,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문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무릎을 맞대고 앉아 허심탄회하게 북핵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그리고 남북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싶다는 의향을 표력했습니다. 이에 북한은 남한에 대해서 비난을 하면서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비난을 자제하는 그런 유연한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그러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선수단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북한의 적극적인 호응을 계속 요구하는 발언을 하면서 북한이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그들의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로 활용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의 통큰 결단을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김정은은 올해 신년사에서 남북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를 하면서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진심으로 바란다라고 이례적으로 매우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대표단 파견을 위해서 남북 당국이 시급히 만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월 2일 국무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의사를 높게 평가하고 관계자들에게 실무적인 대책 수립을 지시하자 북한도 김정은 위원장도 직접 판문점 연락 채널 개통과 남북 접촉 개시를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일 개최된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는 북한이 고위급 대표단을 포함한 대규모 방문단 파견을 제안하고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 협력의 활성화에 합의했는데, 이것은 김정은의 통큰 결단을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사회 초강력 대북 제재에도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및 최근의 유화 제스처에 중요하게 작용을 했습니다. 작년에 북한은 제6차 핵실험을 통해서 수폭탄을 실험을 했고, 그리고 제3차 ICBM 시험 발사를 통해서 미국의 백악관까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과시했습니다. 그러나 그 대가로 북한에 수출되는 정유 제품의 90% 정도가 차단이 되고 북한의 수출입의 대략 90% 정도가 차단되는 전무후무한 초강력 제재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이런 제재로 인해서 북한의 외화 수입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북한의 간부들과 주민들의 생활도 타격을 입게 되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이런 전무후무한 고립 상황에서 북한이 벗어나기 위해서 북한과의 대화에 적극적인 한국 정부에 먼저 화해 제스처를 보낸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배경으로 이제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렸는데요. 문제는 이런 남북 고위급 회담이 어느 정도의 남북 관계 개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북핵 문제 해결과 연결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정 박사님께서는 이런 북핵 문제 해결 가능성과의 연결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번 고위급 회담에서의 남북관계 개선 합의가 한반도 비핵화 문제 해결에 얼마나 긍정적으로 작용할지는 의문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남북 대화를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로 삼고 더 나아가서 북핵 문제를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그런 계기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남북 고위급 회담의 북측단장인 리선건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9일에 고위급 회담 종결 발언을 통해서 한국 언론에서 이제 지난 회담에서 북한 비핵화 문제가 논의됐다라는 그런 보도에 대해 굉장히 이제 신경질적인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북한은 현재 그러니까 핵과 미사일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지 않겠다라는 그런 매우 강경한 입장이고 특히 한국과는 이제 핵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북한의 핵이 한반도에서 평화를 보장하는 그런 수단이 되고 있고 그래서 북한의 핵 보유 그리고 ICBM 발사 성공에 대해서 남북이 같이 축하해야 될 일이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명백히 상반된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북한과 과연 이제 비핵화 문제 그리고 미사일 문제를 가지고 대화가 가능할 것인가 했을 때 그건 굉장히 어려운 과제 숙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북의 그 핵 문제에 대한 강경한 입장 때문에 이번에 고위급 회담이 북핵 문제 해결로 연결된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금 낮게 평가하셨는데요. 평창 올림픽을 앞두고 현재 한반도에서 긴장이 어느 정도 완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러한 남북 관계가 평창 올림픽 이후에는 다시 시험대에 오를 수 있다라는 분석을 하셨는데요. 어떠한 요인들 때문에 올림픽 이후 남북 관계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 기간에는 남북 간의 화해와 해병 모두가 조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계올림픽이 끝나고 나면은 다시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재개될 예정인데 북한은 연합군사훈련에 대해서 매우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다시 4월이 되면은 남북 관계가 과거의 적대 상태로 돌아가게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북한은 오는 9월 9일 정권 수립 70주년 기념일을 전후해서 이제 위성을 발사하고자 하는 그런 조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북한이 인공위성을 다시 발사한다고 하면은 미국은 이것을 북한의 ICBM 시험 발사와 같은 이제 수준으로 간주하고 그러면서 북한에 대해서 초강력 제재를 유엔 안보리에서 채택하려 할 겁니다. 그러면 북한은 이에 반발해서 과거에 리용호 외무상이 이야기한 것처럼 태평양에서 소폭탄 실험을 강행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네, 지난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여건이 조성되고 어느 정도 성과가 담보될 수 있다는 전망이 선다면 언제든 남북 정상회담에 응할 용의가 있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정 박사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요?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보장된다고 하면은 한국의 대통령이 북한의 최고 지도자를 만나지 않을 이유가 없죠. 그러나 이런 어떤 그러니까 다소 좀 소극적인 접근보다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 이제 담판을 짓고 그래서 핵 문제와 관련해서 돌파구를 열겠다라는 보다 적극적인 그런 자세로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현재로서는 이제 4월이 되면 남북관계가 경색될 가능성이 높지만은 그러나 다소 긍정적으로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은 이번 고위급 회담에서 북한이 올림픽과 관련된 관계자들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고위급 대표단을 보냈다라고 지적한 부분입니다. 만약에 북한의 사실상 2인자라고 할 수 있는 실세 최룡해가 고위급 대표단의 단장으로서 한국을 방문한다고 하면은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그들을 청와대로 불러가지고 이제 접견하면서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김정은에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북한이 고위급 대표단을 우리에게 보냈으면 우리도 일종의 답방 형식으로
동계올림픽 끝나자마자 곧바로 북한의 고위급 대표단을 보내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그러면서 이제 정상회담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북한에서 대표단이 왔을 때 우리 대통령이 그들을 만난다고 하면은 우리 대표단이 북한에 갔을 때 뭐 김정은이 만나는 거는 당연한 거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북한에 만약 고위급 대표단을 보낸다고 하면은 북한이 특히 청와대 관계자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니까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단장으로 해서 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상회담을 통해서 물꼬를 트는데 뭐 가능하다면 올해 상반기에 특히 6월 15일 제1차 남북정상회담 기념일이라든가 아니면 8월 15일 광복절을 전후해서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만약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 되면은 북한은 경제력뿐만 아니라 군사력에서도 대남 열세에 놓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북한이 민주화가 된다면은 그때는 핵 폐기가 가능하겠지만은 현재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보다 현실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으로 비핵화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선적으로는 북한의 핵실험 중단, 그리고 중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 중단,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중단에 대한 북한의 공개 천명을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만약 북한이 이러한 요구에 수용을 한다고 하면은 이제 대북 제재의 부분적 완화, 예를 들면은 북한의 의류 수출 제한을 해제한다라든가, 금강산 관광 그리고 개성공단 가동에 대한 대가로서 현금 대신에 달러 대신에 북한이 필요로 하는 비전략 물자를 제공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이제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서 북한의 핵 프로그램 동결까지 이끌어낼 필요가 있는데 만약에 북한이 핵 프로그램 동결을 수용한다고 하면은 국제사회 대북 제재를 전면적으로 이제 해제하고 그리고 한미연합군사훈련도 축소하는 방안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이제 방안을 가지고 북한하고 협상하기 전에 한국과 미국, 중국의 정상이 먼저 만나서 그리고 또는 이제 3국 간의 대북정책 조정그룹 티콕을 만들어서 3국의 공동된 협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북한이 정상회담에서의 이 같은 타협안마저 거부한다면은 한국 정부는 국제사회와 함께 대북 제재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북한 핵과 미사일 능력이 계속 고도화된다면은 한국의 생존을 위해서도 미국의 전술핵 무기 재배치나 아니면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을 통해서 남북 핵균형을 이루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예, 박사님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정성장 박사님과 나눈 이야기는 세종연구소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 정성장 박사님의 세종 논평, 남북 고위급 회담의 성과와 향후 과제, 남북관계 발전과 북핵 문제 해결 방향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